최근에 이제 지금 뭐 유럽, 미국에서 그 소아에서 그 소위 가와사키병과 유사하거나 아니면 독성 쇼크 증후군과 유사한 그 질환이 소위 뭐 소아 계질이라고도 지금 부르고 있는데, 코로나19를 걸리고 나서 뭐 어느 4 내지 6주 뒤에, 뭐 3 내지 6주 후에 갑자기 고열이 나고 피부 발진이 돋고 입안에 혀가 갈라지고 또 그 소위 가와사키병 같은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흔하진 않지만 드물지만 발생하고 일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가와사키병은 보통은 뭐 5세 미만의 영유아에서 뭐 바이러스나 연쇄구균 감염 이후에 뭐 고열과 피부 발진, 뭐 딸기 혀처럼 혀가 갈라지거나 손발에 이제 발진이 돋고, 또 혈관염, 전신 내 이제 혈관염이 심해지고, 특히 심장에 관상동맥 염증이 있으면 이제 심장 기능 부전도 있는, 아직은 원인은 모르지만 일종의 면역이 과도하게 반응한 염증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거와 굉장히 유사한 증상들이 코로나19를 걸리고 난 소아에서, 소아뿐만 아니라 청소년에서 나타난 거죠. 지금 처음은 이제 이탈리아하고 영국에서 보고가 됐고, 미국 뉴욕에서도 발견이 됐는데, 이제 코로나19를 이제 확진받은 PCR 확진이든 또 혈청에서 항체 검사로 확진이든 또 항원 검사 확진이든 또는 확진은 아니지만 최근에 코로나19 환자를 접촉한 아이들, 소아 청소년에서, 이제 가와사키와 달리는 5세 이상의 이제 좀 큰 어린이, 청소년까지 아우르는, 좀 연령대가 좀 나이가 좀 더 있는 소아 청소년에서 이 가와사키병 또는 독성 쇼크 증후군, 독성 쇼크 증후군도 일종의 그 포도구균이나 이 연쇄구균과 같은 세균 감염 후에 이 독소에 대한, 균이 내는 독소에 대한 과염증 반응으로 고열이 나고 쇼크가 생기고 혈압이 떨어지고 이제 전신 발진이 도는 좀 위험한 병인데, 이런 여러 장기를 침범하는 다계통 염증 소견을 보이는, 그래서 결국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그중에 일부가 사망하는, 지금 영국에서는 한 100명 이상, 뉴욕에서도 적어도 150명 이상, 뉴욕 말고 미국 여러 주에서도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수일 내지 일주일 내에 이제 좋아지는데, 대부분은 좋아집니다. 영국에서 1명, 뉴욕에서 3명의 이제 소아가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죠. 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에 이제 아이들은 성인보다 덜 걸린다. 발생률이 낮다, 성인보다. 그리고 중증도도 심하지 않다. 되게 경증이고 아이들은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 저희 유튜브에서도 여러 논문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드린 바가 있고, 실제 그렇죠. 그렇지만 드물게 이 소아에서 이런 가와사키병과 같은 여러 시스템 장기를 침범하는 염증 증후군이 미국에서 보고되고 있고, 지금 기전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바이러스 자체보다는 바이러스 감염 후에 면역 시스템이 너무 과잉 반응한 거 아니냐. 소위 이제 성인에서 사이토카인 폭풍처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시스템의 반응이,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과도하게 과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잉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인체 내에 있는 심장, 콩팥, 호흡기, 혈액, 위장관, 피부, 신경의 여러 인체 계통의 염증, 또 그로 인한 쇼크, 저혈압, 피부 발진, 이런 그 일종의 과염증 증후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대개 코로나19를 앓고 나서 아이들이, 청소년이 4 내지 6주 후에 이제 발생한다는 것이고, 치료는 면역 글로불린과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염증 치료로 하고 있고, 대다수는 회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의문은 중국하고 한국하고 아시아에서, 특히 중국에서 먼저 이 코로나19가 많이 발생하고 아이들도 이제
감염됐지만은 우리나라도 지금 있지만은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아직은. 이것이 과연 뭐 어떤 유럽과 북미에 국한된 질환인지, 아니면 뭐 아직 숫자가 적어서 이게 이제 드문 발생이고 드문 상황이다 보니까,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아직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직 우리가 못 발견한 것인지, 현재 뭐 질병관리본부나 이 소아청소년과 이제 학계 얘기에 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에 대한 이제 실태, 또 앞으로 환자가 있을지에 대한 아마 협의를, 조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하고 이탈리아에서 이 코로나19 걸리고 소아청소년에서 다계통 염증 증후군에 대한 사례는 란셋에 실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뭐 미국 CDC나 또 WHO에서도 이 멀티 시스템 인플라마토리 신드롬, 소아에서 뭐 소위 가와사키병 유사하다고 하는데, 이제 정확히는 다른 거죠. 이 코로나19 감염 후에 전신 여러 계통의 이제 과염증 증후군인데, 이걸 찾기 위한 사례 정의를 임시로 내놨습니다. 5월 15일 날 WHO에서 내놨는데, 0세부터 19세야 소아청소년에서 3일 이상 열이 있을 것. 이 5가지가 이제 다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0세에서 19세, 미국 CDC는 21세까지 돼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에서 3일 이상 열이 있고, 다음 중 2가지 이상, 그러니까 발진, 또 입, 손, 발의 염증 증후, 또 눈의 결막염, 그리고 저혈압 또는 쇼크, 혈압이 떨어지고 그것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제 의식소실이라든지 상당히 이제 위험한 쇼크 상태. 그 다음에 기능장애,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이제 관상동맥에 장애가 오니까 심장 기능 부전, 판막염, 관상동맥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응고장애, 그러니까 혈액이 출혈이 응고가 안 돼서 출혈이 되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위장관 증상, 설사, 구토, 복통. 그러니까 특징적인 거는 호흡기 증상, 기침, 뭐 호흡곤란, 이런 가래, 이런 호흡기 증상이 없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고, 또 혈액에서 염증 표지자, ESR, CRP 이런 게 증가됐다. 또 다른 연쇄구균이나 뭐 다른 세균성 폐혈증의 증거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 감염의 증거, PCR로 확진하든지 항원 검사하든지 혈청 항체 검사하든지, 대다수의 이제 확진 코로나19 감염에 이제 전력이 있는데, 일부는 확진 전력은 없지만 코로나19 환자의 접촉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법이 이제 실제 환자인데도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경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세계보건기구하고 미국 CDC에서 또 영국에서도 이 다계통 염증 증후군에 대한 소아청소년의 사례 정의를 만들고, 이제 공통적으로 사례 수집하고 이제 조사를 통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그거를 이제 찾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이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소아나 뭐 청소년은 가볍게 앓고 지나가고, 뭐 후유증이 없고, 그런 뭐 이 상황도 흔한 상황은 아니다. 이제 미국하고 유럽에 국한되어 있고, 대부분 잘 치유가 되고, 이제 극소수에서 치명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그렇게 지금 당장 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일단 우리도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앞으로 이제 소아청소년에서 좀 이 질환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이 필요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